두 번째 코너 스페셜 게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즘 울산의 SNS계를 거의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는 핫 인물 송신혜 작가를 모셨습니다. 송신혜 작가 카메라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필스는 송신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책이 네, 싱글 오리진이라는 이제 수필집이죠. 네. 수필집을 내셨는데 이 책이 첫 번째 책인가요?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아, 제가 작가님을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봐와서 책이 첫 책이라 그래서 전 사실 놀랬거든요. 책 좀 많이 나갔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많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죠, 아직은. 제가 이제 책도 읽어봤고 그리고 그 책 북토크 네. 네, 북토크를 왜 장생포 거기가 신진 여인숙이 네, 아트스테이. 아트스테이라고 네. 하죠. 거기서 하는 것도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수필이잖아요. 네. 작가면 뭐 소설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네. 뭐 다양한데 울산 저널에 기고하시는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잘 읽히게 쓰시는 것 같다. 우리가 글 쓰는 스타일이 잘 읽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좀 잘 익혀서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필집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좀 진짜 힘든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뇌를 막 단면 스캔해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는 작업 같았거든요. 쓰시는데 힘 안 들었어요? 뭐 글 쓰는 게 안 힘든 일은 하나도 없고요. 네. 힘들지 않다면 그게 뭐 제대로 된 창작물이 힘들지 않고 써도 어떤 때는 제대로 된 되게 괜찮은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심연으로 깊게 들어가지만 조금 읽혔을 땐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면서 쓰니까 그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재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필이라는 네. 장르를 택하게 된 뭐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소설도 있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있고, 뭐 희곡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수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 수필은 어떤 형식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놓으면, 그게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만, 이제 접근해서 대부분의 이제 수필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가는 게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필은 늘 내 주변에서 시작을 하고 내 주변의 이야기에서부터 아니면 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심연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에게로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일이고 소설은 써놓고 이거 허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도 이건 그냥 시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필은 안 돼요. 수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어서 그랬고 그래서 제가 네. 모신 이유도 저희가 울산 얘기를 다루는 네. 방송이잖아요. 이게 울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는데 보면 이제 이 책을 쓴 거의 장소도 왜 장생포 아트스테이 네. 뭐 물론 집에서 쓰셨을 때도 울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든 공간이든 울산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케이스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미래에 누군가 이 책을 본다 그러면 1920 몇 년 그때 당시에 어떤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그때는 이러이러했고 이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이런 충분한 역사적 가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생포 그 아트스테이 같은 곳이 제가 그곳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울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작가들이 네, 다 거기서 와요. 입주를 네. 하고 하죠.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장생포 아트스테이는 고래잡이를 하던 시절에 포경 산업이 되게 활성화되던 시절에 그 선원들이 잠시 묵고 가던 여인숙이었어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활동을 하고 잠깐 육지에 들어왔을 때 잠깐 쉬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방 안에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 같은 것도 없고요. 층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하나씩밖에 없고요. 그다음 방은 거의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의 굉장히 작은 방이에요. 거기서 지내고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어떤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렇게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그 뒤로 거의 폐건물이었어요. 폐건물이었는데 그걸 이제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로 꾸몄어요. 그게 제가 6기, 7기 2년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서 작가들을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한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뽑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각 10개월씩 1년에 10개월씩 뭐 10개월이 있든 안 그러면 5개월씩 있든 그렇게 해서 있을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작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어떤 되게 단단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작업을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무명이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힘든 작업을 하면서 서로 위안도 얻고 그다음에 뭐 작업에 대한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받을 수 거기에 있고. 오시는 작가분들이 송 작가님처럼 글 쓰시는 분도 네. 있고 거의 그림을 지금 그리거나 아트스테이에는 글 쓰는 작가들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래쪽에 옛날에 장생포 동사무소 자리가 131 작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위층에 그 시각 작가들을 위한 이제 레지던시가 오, 또 그래요? 있어요. 거기에는 3사람의 시각 작가가 거주를 하고 이제 아트스테이에는 한 기당 6명씩의 작가가 거주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림 그리시는 분 따로, 네. 글 쓰시는 분들 따로 네. 이렇게 있는 거네요. 하지만 같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되게 거기서 뭐 친하고, 하는 네.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화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융복합 이런 게 뭐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울산에 제가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 홍진표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분 부인이 아트스테이 입주 작가였어요. 영상 찍는 영상 이신영 찍는. 선생님, 네네네. 예, 저랑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분이 원래 울산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여기 장생포 아트스테이 입주해 있다가 지금 울산 사람이 됐다고.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굉장히 울산의 바람직한 그죠? 뭐- 네. 문화인들이 이렇게 자꾸 울산으로 오는 거니까, 유입이 되는 거니까. 거니까 네. 특히 장생포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문화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131 작은 미술관도 있고 아트스테이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세미골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래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옛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전체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굉장히 많은 발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곳이 부글부글 끓으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어떤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생포라는 곳 자체가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야 여긴 정말 좀 독특하다. 그렇죠. 한국에 이 정도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단 이제 매연이라든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가끔 저희가 이제 날이 흐린 날이라든지 네. 그러면 반대쪽 공단에서 오는 그런 약간 매캐한 연기라든지 그런 걸 좀 맡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내기에 그렇게 오케이, 힘들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책도 소개하고 이제 우리 작가님을 조금 더 알아보고 네.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식물의사 활동하시고 네. 네. 와인 소믈리에 겸 이제 강의도 하고 네. 하시죠. 있어 보이는 거 다 너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미있고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금 약간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른 일 같은데요. 약간 멀리서 보면 이건 다 똑같이 하나의 어떤 송신혜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다 하나하나 요소가 다 모여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서 저는 재미있고 하는 일을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식물의사는 이제 그야말로 식물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건가요? 네, 식물의사가 아니라 나무의사. 나무의사. 네, 나무의사는 정말 이 제도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탄소 배출이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타개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격증인데요. 특히 뭐냐면 무분별하게 농약 오남용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생육 환경을 전혀 알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하여튼 나무를 네. 치료하는 의사라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네. 맞고. 네. 자, 제가 이렇게 보면 나무 의사시기도 하고 와인 소믈리에시기도 하고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며칠 전에 시인으로서도 무슨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신인상을 받고 이제 등단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상을 받아야 등단이 되는 거예요? 등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예지라든지 그런 데서 신인상을 받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춘문예 같은데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시를 발표하면서 그것도 또 등단이라서 그 지면에 계속 발표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이번에 있고. 저는 이제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하게 됐습니다. 상을 네.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유복하다거나 화려하다거나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맞나? 그 북콘서트 갔다가 지지난주인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많이 있는 일들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5 그 오남 네. 부군께서 네, 오남매예요. 오남매의 막내 네, 막내 인데, 아들입니다. 어머님을 이제 막내가 네. 함께 한 집에서 네. 몇 년간 사셨다고요? 27년? 네,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야, 이게 제가 짠했어요. 여기서 짜낸 건 뭐 어머님하고 뭐 관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요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테고. 물론 그렇겠죠. 네. 저는 다른 어떤 글 이런 것보다 사실은 야 이분의 스토리 속에는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막 담겨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 책 목차를 보면 정말 네.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울푸드야. 네. 그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소울푸드 제가 제 와이프랑 연애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외식의 50%를 담당하는 음식이 있어요.
칼국수. 항상 소울푸드는 네. 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울푸드든. 아, 네. 근데 그 첫 제목이 소울푸드라서 네. 제가 한 번씩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소울푸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근래에 제일 요 근래. 추천할 만한 아니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면 하나 말씀.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외식을 하거나 그런 그거에 아니라서 글쎄요 뭐가 맛있을까? 칼국수 하니까 생각나는데 남편이랑 지난번에 어디 중앙시장 안에 있는 어떤 칼국수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남자한테는 굉장히 많이 네, 주고 맞아.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야 지금 네. 점심시간에 일하다가 와서 국수를 먹는 남자분들은 빨리 주고 네, 많이 네, 주고 네. 빨리 가라 있죠. 그러는 집이 네.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서사가 있으면 조금 낫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집이 기억에 나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식당은 이렇게 네, 그런 건 알겠습니다. 특별히 없고. 내가 하는 게 제일 맛있어 뭐 이런 주의자. 아이 그렇지는 않고 아무거나 잘 먹어서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도 네.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 독자들이 이 작품을 네. 통해 어떠한 것을 얻기를 희망하나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 준비하고 계시죠? 네, 계속 이제 사실은 저도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냥 그 제 발이 약간 그 지면에서 한 1cm 정도 떠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책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또 고무되기도 하고 또 아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억새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갔다 이제 오면서 이제 가을이 이렇게 깊어졌더라고요. 되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는데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아 이제 내 발이 땅에 닿아야 될 시간이구나. 지금부터 또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쓰고 읽고 쓰고 읽고 그러다 보면 또 겨울이 오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 광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물하기 너무 괜찮아. 진짜. 제가 몇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거든요. 네. 이게 같은 어떤 정서를 이렇게 특히나 내용 중에 우리 울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좋아하시는 분, 선물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마구마구 사서 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얘기 하실 거? 아니요,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